예.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ombudsman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8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소개해드릴게요.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자, 그리고 커투님. 네, 안녕하세요. 커투입니다. 그리고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오늘 날씨는 좀 추워요. 네. 네,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 무슨 겨울비가 내리고 겨울비가 장관처럼 왔고요. 저 남해안 지방은 온도가 23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은 그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대류를 막 해가지고 23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23도면은 거의 뭐 봄 날씨,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어쨌건 추운 날씨가 좋고요. 전 눈 좀 왔으면 좋겠어. 네. 이상하게 요 몇 년 사이 눈 꼴을 거의 못 보죠. 네. 작년에도 거의 눈이 안 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일까요? 조금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름에도 너무 덥고 겨울에도 뭐 이상할 정도로 좀 따뜻하기도 하고. 네. 참 그 겨울이 겨울 같아야 되는데 맨날 홈쇼핑에서는 올 겨울 엄청난 혹한이 올 거라고 해서 옷을 딱 구입하면은 그의 네. 겨울이 따뜻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섞지 맙시다. 권사님들이 그러시는데 옷을 막 할인해서 막 판대요. 겨울 옷들을. 네, 안 팔려서. 네. 날씨도 빨리 제자리를 찾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라가 지금 제자리를 네, 찾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지금 또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자, 수영장에서 남녀 차별이 있다고요? 네. 그 서울시 산하에 있는 수영장들이 2008년도부터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들한테 그 생리 때는 이용을 못 하니까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100분의 10, 그러니까 10%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남성들이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것도 일종의 역차별이 아니냐. 남자도 못 가는 날이 있는데 남자들도 그러면 할인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임님 생각은요? 네, 저도 이 2008년 이전에 한번 수영장을 다녔었고 2008년 이후에 수영장을 다녔었거든요. 네, 요금 할인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저도 한 달에 일주일은 못 가는데 그때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할인을 받으니까 좀 괜찮았어요. 저도 어차피 일주일 수업을 못 받는 것도 아쉬운데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근데 남자는 개인적 이런 성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생기는 차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할인을 해주는 게. 저는 여성분들이 할인 받아서 운동 열심히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장애인분이 무슨 투신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얼마 전에 그 중증 장애인 분이 스스로 좀 목숨을 끊으셔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장애인 분들의 어떤 취업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 단체에 소속이 돼서 그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그 장애인 분들의 취업 활동도 돕고 또 취업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장애인 분들을 좀 찾아내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 사업체가 정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4명, 최소한 4명은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한 사람당 5번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증 장애인분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실적을 내지 못하면 사업비로 받은 돈을 다시 정부 측에다가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계약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때문에 또 단체에서 또 돈을 또 도로 환불 같은 거를 하고 하니까 민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셔서 그런 또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정부 측에서는 그렇다면은 다른 또 장애인분들을 많이 더 고용을 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건수를 좀 줄여보겠다까지는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제 돈을 실적이 안 됐을 때의 돈을 반환받는다는 것까지는 여전히 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그거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잘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골라봤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채택된 이슈한 이슈는 서울대 이야기입니다. 서울대는 국세와 지방세가 면제되는데 지위는 법인이고 세금 낼 때는 공립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네, 그 국립서울대학교가 2011년도에 법인화됐습니다. 이제 법인화될 때 서울대학교의 주장은 우리가 법인화가 되면 개별법인으로서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특별히 이제 법인화를 처리를 해줬는데 이제 서울대가 그러고 나니까 대한민국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를 특별 대우를 해달라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정대로 이제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이제 국세가 한 110억 정도, 그리고 지방세가 한 40억 정도에서 1년에 한 150억 조금 안 되는 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면제해 달라라고 법안을 내서 뭐 거의 통과가 지금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그 어떤 서울대 파워, 서울대 어떤 인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과될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배화되고 있다. 네. 바로 그 서울대인데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네. 대학으로서 갖는 어떤 품위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자꾸 집단 이기주의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공정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은. 그렇죠. 네. 그 공정성을 저는 정확하게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조세 정의 차원에서 조금 커다란 특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미 또 세금을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활동을 해서 소득이 나오면 그거를 5년 안에 그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게 되면 이미 다 그 면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세금을 안 나겠다라는 주장인 거죠 지금. 네. 세금 낼 때만 국립대로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얻을 거, 네. 얻을 것만 취하겠다는 거죠. 네. 네. 나경원 씨가 서울대 연구실을 네. 자기 아들 다른 학교 음. 그 입학을 위해 썼던 바로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뭐 다 서울대라고 나쁘겠습니까만 서울대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스노 라이프도 사실상 일베화 돼 있다 그러고 거기서 투표를 하면은 완전히 여론과 다른 네.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자, 알겠습니다. 서울대 세금은 적게 내고 싶다. 아이고, 알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리아 성님입니다. 문 대통령님 최고, 추미애 장관님 최고, 조국 정 장관님과 가족들의 지인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왔고 국민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짝짝짝. 똘똘이님, 추미애 장관님, 어떻게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리도 잘 알고 계셨습니까? 후련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넉 달간 나라를 뒤집어 놓은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죄 없이 수개월간 가진 모멸을 다 받은 조국 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임한님, 이번 검찰 인사 속이 후련하다. 윤석열 부인, 장모, 가족들도 조국 교수님 가족과 똑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현미경 수사해야 한다. 칼도마님, 윤춘장, 충심은 뭔 개뿔. 이 모든 것은 검찰 개혁을 위해 문 대통령님께서 윤춘장 세워 자업자득하도록 하여 개검 쓰레기들 싹쓸이 시키신 깊은 뜻 같은데 추 장관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님 화이팅. 이제는 잠 좀 편히 자겠네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때는 사실상 전권을 주다시피 제대로 된 수사하시오라고 검찰총장이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측근들이 주요 요직에 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배려를 배신으로 돌려서 실제로 문 대통령을 좀 어렵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비리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이상한 수사를 함으로써 거기다 문책성 인사를 당한 건데 이 모든 검찰 인사의 뜻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심정적으로는 불신임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군사 정권 시대 또는 뭐 독재 정권 시대의 마인드로
바라볼 건 아니고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좋게 쓰지 않으니까 그냥 원상 복귀시킬게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시원해하는 그러니까 찬사가 쏟아지더라고. 역대에 이런 인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잠도 잘 오겠다라는 그런 답글들이 많았어요. 댓글들이.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강력한 왕권님, 학살, 좌천, 와해 이런 거 말이 안 돼요. 법무부의 일개 외청입니다. 조달청, 경찰청처럼요. 그 청장이 자기 수족을 마음대로 관료 조직에 임명하고 인사권자의 인사에 관여합니까? 선출된 최고 기관장도 아니고 임명된 청장이 인사권에 간섭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실리아리님, 새로 임명되신 분들도 겸손하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다. 권력 남용하지 말고 올바로 수사하라.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올바로 일으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촛불 집회 가족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대들이 이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촛불 집회 국민들. IJ윤님, 조국도 인사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참았구나. 자신과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조국 교수님과 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YH킴7447님, 토사구팽. 시대가 바뀐 줄 모르고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반해 설쳐되는 사냥개는 가마솥에 넣어야지요. 한상북님, 윤석열이 사표 내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장모랑 처가 수사받는 기분이 어떤지, 검찰총장이 부하 직원들에 의해 수사받는 기분이 어떤지 충분히 느껴봐야 됩니다. 자신의 수족들이 어떻게 구속되고 깜빵 가는지 현직에서 지켜보게 해야 하고 본인도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받고 깜빵 가게 해야 합니다. 사표 내도 절대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김철림, 공무원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검사 딱지 떼고 나와서 해야지. 권력을 잡고 싶으면 옷 벗고 나와서 대통령 해라. 아우, 저 못된 놈들. 제이정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들 떠드는 영상을 보았다. 참 대단한 자들이다. 대통령 알기도 XX로 보고 자신들의 대장만이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다. 김윤상이라는 자 대단하다. 다른 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자들의 생각은 강금실, 노무현, 니들이 뭐냐, 나 검사야, 엉기지 마, 이런 거였죠. 이런 자들이 지금 2019년에 검사 폭단을 키워냈고 이 자들이 국민들을 그동안 우롱했다. 이 자들의 피를 이어받은 윤석열이라는 자와 그 졸개들, 그들은 지금 2019년, 2020년도 그때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상이 변했다. 국민들이 검사들보다 더 깨었고 윤석열이 덕분에 니들 검사들의 무소불위와 시건방진 태도와 행동, 심지어 말, 그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니들이 갈 길은 무덤 속밖에 없다. 최인우님, 고시도 인디언 기우제한 게토레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인디언 기우제 한다. 윤군, 너 자신도 국민이 인디언 기우제 할 것이다. 앞으로 캣님, 추미애 장관님, 콩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모습 보여주세요. 아이고. 이유리님, 추 장관님은 윤석열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제발 구속시켜주세요. 준팡님, 누굴 자를지 와봐라 했는데 버틴 윤석열. 그럼 법무부 마음대로 하며 자른 추미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건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건 법이 왕입니다요. 자, 그게 콩밥 잘 사주는 이게요. 그냥 웃고는 있는데 네.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배신감이 큰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네. 그렇죠. 믿었던 거죠. 네. 네. 좋은 수사해주길 바라면서. 근데 이게 이제 딱 진영 논리를 나눠가지고 정권 수사하니까 저런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조국 장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 이 방송 지나가다 보시는 분들. 조국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윤석열과 검찰의 생각이 뭐였냐면은 사모펀드가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수천억 원들이 막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했던 수사가 결국 파다 안 나오니까 막 진짜 무슨 깃털 같은 거를 막 파가지고 그걸로 조국 장관의 가족을 아주 도륙해버린 거거든요. 이걸 과잉 수사라고 하고요. 나중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걸 한번 다룰 때가 있을 텐데 조국 장관 수사에 얼마나 과잉된 인력과 세금이 낭비가 됐는지를 분석한 방송을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과잉이고 수사권을 남용해가지고 딱 죄진 만큼만 딱 처벌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자신들이 말이 맞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별건을 가져와가지고 장관 그만둬야 되고 가족은 감옥에 가야 되고 구속시켜야 되고 이걸 계속 남발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막 말도 안 되게 무슨 유재수 건이네 음. 울산 건이네 가져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엮어보려고 하는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질러준 거죠. 네. 계속 끌게요. 네, 아름딸님입니다.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미리 개혁 인사로 과하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때그때 칭찬은 하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 물 한 방울님. 지금 대한민국의 최강 무력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간혹 고사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를 본다. 중국 최고의 영웅이며 회자되는 사람은 역발산 기계세 항우, 살부 방천 화극의 여포, 양아치 가랭이를 기어간 최고 전략가 한신, 무신으로 추앙받는 관우다. 역발산 기계세 항우는 자신의 부하 여마통에게 목을 헌사하면서 사나이다운 장렬한 최후를 마쳐 지금도 중국인들에게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아쉬움을 갖게 한다. 반면 항우 못지않은 용력과 괴력을 가졌던 여포는 본시 품성이 용렬하고 배신을 밥 먹듯 하다 직속 부하에게 생포되어 조조에게 참수당하는 비참한 수모를 당하였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전략가 한신은 어떠했는가? 사냥개를 다루는 데는 신의 경지에 있던 항고조 유방의 영린을 건드렸다가 비록 항고조에게 죽음은 면하였으나 그의 부인 여후여치에게 목숨을 내주었다. 중국에서 무신으로 추앙받는 무신 관우는 비록 적 조조에게 참수당하였으나 최고의 향남으로 훼손된 시신을 복원받고 최고의 예우로 귀국하는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무력자는 어떤 최후를 맞을지 잠옷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예상하건대 왜구당에 기회를 주었건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풀이로 작은 칼질을 하고 그 왜구와 다시 손잡고 권토중래를 꿈꾸지만 정광훈이 총재로 있는 안락사 왜구당을 다시 한번 완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최후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네, 원문식님. 검사는 공무원이다.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이다. 조직의 충성은 조폭들이 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은 조직이 와해되는 게 두려워 조직을 지키고자 발악을 하는 조폭 두목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도훈님. 적폐 수사 오래 한다고 국민들 피로감이 아니고 적폐 검찰이 되도 않는 수사를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처럼 늘어지게 하는 게 진짜 국민들 피로감 온다. 진짜 찌질하다 검찰. 리틀 프린스님. 일개 검찰청장 따위가 6개월간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으니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나 보던 정치검찰을 2020년에도 계속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게다가 친일 자유당이 아닌 문재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말이죠. 지금도 이런데 친일 자유당이 만약에라도 정권을 잡으면 검찰은 완전 권력의 신여로 전락하겠네요. 건반딧불이님. 왜 나베는 수사를 안 하는 거지? 깜깜무소식. 다른 것은 재빠르기도 하네. 타이프 원님. 윤 씨는 법과 원칙, 정의 타령하더니 그런 건 없고 언플쇼는 오지게 잘함. 본인이 말했던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라고 했던 그 사람은 진짜 깡패였습니다. 수사고 기소고 자기 입맛대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임. 자한당 애들한테는 참 관대해. 태형님.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처벌받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사고 조사하라고 그토록 원했건만 5년 넘게 대체 뭘 했나. 검찰 마음대로 수사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똑바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박영님.
한국당이나 검찰이 깔보던 국민이 이젠 얼마나 무서운지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투표로 응징해야 합니다. 바마님, 보수 비리는 없었나요? 유재수는 개인 비리입니다. 그 비리가 전체인 양 밀고 가는 보수들의 생각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네요. 지금 오늘 윤석열 특집인가요? 그만큼 많이 분노했었다는 거겠죠. 네. 태양처럼님입니다. 양과 늑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이렇게도 많으니 참으로 문제이다. 국민 수십만 명을 학살한 이승만, 독립투사들을 사냥한 백선엽을 숭배하는 자한당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양의 탈을 쓴 자한당이 그동안 이명박근혜에 부역하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갔던가. 하바나님, 우리 공화당은 정말 이 사회의 악의 축, 불필요한 집단이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눈 부라리고 폭언, 폭력 행사에 기본 매너 상실한 이 시대에 아무나 물어뜯는 길거리 늑대떼를 보는 것 같다. 광화문을 서울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에게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서울시장님 더 단호하게 하십시오. 제2백장님, 조원진과 불법 지지자들에게 조근조근 차분히 설명하시고 빈틈없이 법대로 확실히 처분하신 박원순 시장님의 지휘력에 속이 뻥 뚫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응원합니다. 네, 칼도마님, 잠 좀 편히 잘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언론개혁이 문제죠. 최민희 전 의원님께서 언론개혁 대표하시면 좋겠네요. 깨어있는 시민님, 언론개혁이 가능할까요? 사주 데스크뿐만 아니라 5년차 미만의 기자들조차 기레기의 관행에 빠져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아득합니다. 방통위가 법대로 심의, 처벌하고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니 킴님, 언론은 진실과 국민은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게 중립입니다. 예. 그 검찰의 난에서 사실 검찰보다 더 나쁜 놈들이 언론이었죠. 네. 가짜뉴스 쏟아내고 검찰 대변이 있냐 검찰이 막 흘렸던 가짜 정보는 엄청 많이 했던 바로 그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검찰 개혁만큼 중요한 게 언론 개혁이다.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께서는 그 비화를 잠깐만 알려드릴까요? 최민희 전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원장 후보 1순위였어요. 부위원장을 했었거든. 근데 법이 바뀝니다. 정당인이었던 사람은 몇 년 안에는 방통위원장으로 갈 수 없다. 법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장을 하지 못하게 됐죠. 근데 좀 그런 면에서 좀 불운하신 분이에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윤1323님, 민주당 당대표에게 제안합니다. TK는 아무리 자한당이 못해도 찍어주는데 민주당이 이기려면 공약을 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부시 지지율 80% 육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호로 당선됐나요? 핵심을 찌르는 구호가 있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유명하죠. 대구에서도 이런 상징적인 구호를 밀면서 자한당을 궁지로 몰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선거를 보면 누가 잘못했니, 우리 지역구에 뭘 해주겠니 이런 식의 구호로 항상 패배했습니다. 대구 특성상 아무리 자한당이 못해도 찍습니다.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당대표에게 제안드립니다. 구호를 좀 충격적으로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자한당이 대구 지역에서 몇십 년 동안 국회의원을 독식하면서 대구가 어떻게 내리막길을 걸었는지를 부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보야, 30년 속고 또 속을래? 이런 충격적인 구호를 바탕으로 1990년 자한당 전신 민자당 시절부터 대구 경제 규모, 경기 침체로 빠져나간 인구, 한때는 광역시 중 부산 다음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인천에도 밀리고 그런 점을 부각해서 충격을 줘야 TK에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만 봐도 박근혜가 잘못을 하던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르던 무조건 자한당만 찍습니다. 그냥 식구 같은 존재죠. 이런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이 지금까지 꿈속에서 헤매던 걸 자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바보야, 30년 속고 또 속을래? 이런 식의 도발적인 구호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민자당 이후에 대구의 쇠락을 부각시킨다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글 쓰는 저 또한 대구 시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번과 같은 전략이면 진다고 봅니다. 이유는 위에 말했듯이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자한당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선거에서 이런 전략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으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부시, 그때 당시에 80%를 육박했다고 하네요. 이거를 한 방에 무너뜨린 게 바로 경제입니다. 지금 대구 경제가 쪼그라지고 쇠락했는데 이 점을 부각하는 구호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충분히 한두 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선거 전략 짜실 때 반영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예, 아주 좋은 글이셨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딱 꽂히는 문장 하나가 선거를 음.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대구나 이런 쪽에는요. 제가 알고 있기에 민심이 대구나 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찍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관성 같은 게 좀 있고 꼴 보기 싫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찍었던 그 투표의 역사가 있고요. 변화의 조짐은 이미 지방선거 때 봤죠. 네. 구미시장이 민주당 되는 거 보셨잖아요. 음. 그 이유가 외지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대거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고 민주당을 찍었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나 홍일학 의원 같은 분들이 당선되는 이유는 자신들 지역구에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싫어요. 근데 찍을 만한 누군가 인물을 내놓고 찍게끔 하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민주당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려보내려고 하는 과정에 조금 약간 뭐랄까 좀 그 계획했던 거랑 다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어쨌건 간에 이런 전략 정도는 지금 짜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임팩트 있게 머리에 딱 꽂히는 네. 문장 하나를 개발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계속 계속 속을래? 30년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30년이 아니죠. 박정희 때부터 따지면은 그게 그 TK 출신들이니까 네. 한 50년을 자 알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유진님, 새로운 보수당은 생겼지 찰스는 돌아온다고 하지 황교안이가 엄청 긴장되나 보다. 보수 대통합을 꺼내는 거 보니까 보수 대통합, 보수는 절대 통합을 할 수 없습니다. 보수가 뭔데? 서로 자기들 기득권 움켜쥐고 안 놔줄 텐데 찰스하고 교활이하고 후보 단일화하면 누가 양보할 것 같은데? 둘 다 양보 안 하지. 그럼 찰스는 또 자기 쫄개들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정당 만들고 보수 대통합 안 봐도 비디오다. 더불어민주당 200석 가자. 4월 15일은 대한민국이 확 뒤집어지는 날이 될 겁니다. 원문식님, 황교안 선고송 추천합니다. 노래를 하나 적어주셨는데요. 종로로 갈까요? 정량리로 갈까요? 차라리 대구로 돌아갈까요? 아이고. 오고 가는 사람들 여기저기 물어봐도 대구가 정답이라고 하네요. 크크. 장재명님, 안철수는 엿보수, 기회를 엿보수, 눈치를 보수. 프리와이라님, 신기한 게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님 반대편에 서서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해외까지 통하네요. 아베까지. 흐흐. 고간단 테스님, 쫄지 맙시다. 우리는 많은 독재자들을 물리쳤고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에서 물대포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국민은, 대중은 우리 편이 됩니다. 네, 네랑카이 77님. 총선에 자유당 부류가 130명이면 국회가 잘 돌아갈까요? 또 맨날 반대, 무조건 반대하면서 나들이 가는 국회? 진보와 협의 가능한 당이 얼마를 차지해야 국회가 개혁적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정답을 국민이 찾아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국민의 절실한 국회 개혁 의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오성님. 과거 50대 군 출신 정치인들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부동산 과열로 나타났고 그것을 보고 돈이 최고다라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니 일반 사람들이 따라 했지요. 결국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고 일반 국민은 부동산을 비싸게 사니 진정으로 돈을 번 사람은 군 출신 정치인과
돈만 아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체험적 기억으로 돈을 빨리 버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공식이 생겼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으로 국민이 누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가가 간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주도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려서 일반 국민이 주택에 고민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알바를 해도 사는데 걱정이 없는 그런 임대주택 정책을 해야 합니다. 박인용님,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철도 연결, 경제협력, 민족끼리 화합으로 경제대국 이룹시다. 한미진님, 저는 지금도 제가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중도입니다만 15년 넘는 민주당 당원이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사랑합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남고 정의당이나 녹색당이 진보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장군 불멸의 이순신님, 가다마이라는 단어는 안 썼으면 합니다. 가다마이란 단어는 일본의 싱글 정장 가타마에서 한국으로 전해진 이름이 가다마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의 잔재는 좀 걷어냈으면 합니다. 조순희님, 어리석은 자가 확신에 차 있으면 세상이 시끄럽다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찌질이 중건. 프리와이라님, 호탕하고 스케일이 큰 건 남성적인 거고 속 좁고 소심한 건 여성스러운 건가요? 그것도 새날에서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게 참 충격적이네요. 신비님의 동성애 농담도 그렇고 아저씨 4명이 모이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꼰대스러움이. 그래서 항상 여자분이 필히 끼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젠더 감수성, 소수자 차별의식부터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회 담론을 말하기 전에.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조심해요. 그 방송을 우리가 네. 몇 년을 했는데 조심하는데 이게 유머의 분위기로 들어가면 이게 좀 자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쁜 의도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워낙 살아온 세월에 있어서의 그 습관처럼 남자가 말이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할 의도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꽁하다. 네. 그럴 때 이제 습관적으로 써왔던 말, 남자가 너무 꽁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잘못인 건 맞아요. 맞는데 재미를 주기 위해 쓰다 보면 이렇게 과하게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계속 가겠습니다. 푸른 하늘 33님, 안녕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새날 잘 듣고 있습니다. 목동에서 편의점 운영하고 있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꾸준히 잘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보다 경제 안 좋다고 힘들다고 하는 언론의 선동이 그 기사에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들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모두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들은 원종건 씨의 인터뷰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주고 싶은 자의 행정이 아닌 받고 싶은 자의 행정. 찾아가는 복지라는 이야기처럼 작은 매장이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한 분은 운영하는 위치에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도 배달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운영 잘 하시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나 중심의 경제관념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간다는 복지경제 중심의 사고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도태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계속 방송 열심히 들을게요. 문득 그 코투님의 목소리가 네. 굉장히 착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을 코투님 목소리 들으니까 전혀 반감이 없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똑같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 여기 천직이 아닌가 싶어요. 새날 한 라인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면목옵스님, 야수님 말씀에 동감. 총수는 자한당 너무 봐줘. 그런데 딱 그 점에 대해 얼마 전 김진애 박사님 북토크에서 총수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뉴스공장을 그만둘 각오로 때려야 하나? 라고 생각도 한답니다. 크크크. 그래서 그냥 자한당 패널 얘기할 때는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게 더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 편하고만 방송하잖아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한가을 소라님, 김현님, 해미담에서 봤던 새날 팬이에요. 거주지도 선부동이고요. 신운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엔 선거 참관인부터 지킴이, 그리고 개표 참관인도 하려고요. 공정선거 이뤄서 필승, 대승해야죠. 응원합니다. 허당 농부님,
저는 밀양에서 딸기 농사 지으며 팥으로 새날을 듣는 푸나님 팬입니다. 농사일은 쉬는 날이 없어 일찍을 입에 달고 젠걸음으로 동동거리며 살지만 새날을 친구 삼아 매일 듣고 새겨 듣고 또 듣고 카톡으로 옮겨 다시 듣고 지나간 새날을 몰아서 다시 듣고 이렇게 하는 재미를 잘 모르실 겁니다. 새날 모든 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나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려요. 이렇게까지 또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당 농부님. 000님. 새날 한라인 정말 좋아요. 동지들이 쓴 댓글을 들으며 공감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실제로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겨요. 꼼꼼하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챙겨주시는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이 84회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댓글이나 이런 거 고르는 스킬이 나름대로 있죠. 그거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그냥 보고 딱 눈에 띄는 거 그 많은 댓글 중에 어떤 기준으로 고른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일단 내가 읽기 짧은 거 이런 건 아니잖아. 저 일단 팟빵의 댓글은 이제 명숙님이 주로 보시고요. 저랑 커투님이 유튜브 댓글을 보시는데요. 저는 일단 길게 쓰신 분은 조금 더 한번 눈여겨봐요. 그거 글을 길게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눈여겨보고 그렇다고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리고 쭉 봤을 때 너무 이제 심하게 욕설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거나 너무 심한 칭찬이 있다. 그러면 그건 조금 제외하고 약간 좀 익살스러운 것들이나 그런 비유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캐치합니다. 그렇지. 네. 뭐 저도 임진님하고 비슷한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좀 저희들에 관한 방송 프로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옴부즈맨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제 생각에는 이제 코너가 좀 자리를 잡고 하면서 이제 견해들을 많이 쓰신 거, 본인들의 의견을 많이 쓰신 거를 여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패널로 참가는 못 하시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생각에서 많이 올려드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분들이 대신 해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뽑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조금 그 고르는데 어려운 점도 있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분들이 대신 해주는 거야. 오늘 이제 뭐 윤석열 특집처럼 윤석열 얘기가 많이 나온 거는 아마 그 윤석열이 민심을 거슬렀기 때문에 자기가 국민들 위해 있는다고 까분다 보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통쾌함이 많이 전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그 댓글이 이제 주로 시사니까 좀 가격한 부분들 또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좀 너무 좀 과하다 생각이 되는 거는 좀 제외를 죄송하지만 하고요. 저는 좀 긍정적이면서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댓글을 좀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댓글 쓰시면서 뭐 미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그분을 또 제외하기는 참 어려워요. 또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은 또 하고 얼마 전에는 코민님께서 요즘에 왜 또 제 댓글을 잘 안 읽어주시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신 분들이 좀 자주 올리시는데 또 새로운 또 닉네임이 보이면 그분들을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기존에 또 많이 올려셨던 분들은 또 조금 다음 기회로 또 이렇게 또 재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한답니다. 네. 지나갔다 그냥 줍는 게 아니고요. 네. 아마 댓글 등입이 한라인 방송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한 100분의 1? 1%? 전체 숫자로 보면 더 적어요? 네. 아주 짧게 올려주는 분들까지 다 계산하면 그 이번 주처럼 막 이슈가 뭔가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이슈가 있거나 할 때는 댓글이 엄청 많이 그렇죠. 달리거든요. 막 수백 개 수백 개가 달리니까. 달리죠. 방송 하나에 수백 개가 막 달리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짤까지 올라가면 정신없죠. 네 맞습니다. 푸나님이 또 워낙 방송을 많이 올리시니까 댓글도 거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코너를 만든 이유는 뭐 뻔히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목소리와 전달 사항들을 그냥 묻히는 게 아깝고 반영을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결국엔 또 너무 많이 달리면은 왜 내 건 채택 안 해줘 하시는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골고루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되면요. 정치적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지라고 봐요, 동지. 네. 그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격한 댓글은 음. 소개를 못 해드린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음. 저는 중도 확장성 때문이라고 봐요. 너무 센 이야기나 센 댓글은 우리끼리 시원하고 좋죠. 네. 당장 들을 때는 좋은데 이게 다수가 들어야 될 때는 지난주 여러분들 한나인 방송 엄청 조회수 높았던 거 혹시 아십니까? 10만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 방송에서 너무 센 이야기가 막 나가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는 일부 분들의 욕심이에요. 다수의 분들은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수의 분들은 우리 어머니는 진짜 진보도 이런 진보가 없는 분이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세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불편하게. 내 말이 정당하면 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자, 새날 한나인 방송은 제목은 한나인인데 이제 원래 그 방송 제목의 취지가 시청자나 애청자분들과 우리와의 연결 통로 그 네. 한나인을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계속 뿌리를 내려가지고 진짜 지금도 아마 어떤 방송에서 마치 무슨 지상파나 정편처럼 엄부즈맨 프로가 따로 있는 방송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종합 채널로서 84회 방송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사연 등이 소개가 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나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엽서를 보내 채택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음이 있다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작은 할배님이 그때 조국 그 장관님 그때 누가 이런 희생을 치르겠는가.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하여튼 잘 명예도 회복이 되시고 가족분들이 그 전에 그런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전쯤 이번 설 때 가려고 동남아 여행 예약을 했어요. 저랑 남편, 딸 3명만요. 설이라서 좀 찝찝하긴 했지만 남편이 공휴일에만 쉬기도 하고 딸이 곧 24개월이라서 아직 티켓 가격이 쌀 때 다녀오고 싶어서 남편한테 가는 거 괜찮을까 물어봤는데 오케이 해서 예약한 거예요. 저희 집에는 제가 말씀드렸고 시가에는 남편이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겠다라는 거 외에는 별 말씀 없으셨는데 시어머님이 삐치셨나 봐요. 몰랐는데 얼마 전 남편한테 카톡으로 엄청 뭐라 하셨대요. 며느리인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플러스로 죄송해요. 이번만 다녀올게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남편은 각자 양가 부모님한테 얘기한 거다. 그래서 따로 말 안 한 거다. 라고 했다는데 며칠째 연락도 안 받으시고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봐요. 설 명절이라서 서운하실 거는 이해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도 안 지내고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시간이 그때밖에 안 돼서 그런 건데 그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큰 잘못인가요? 진짜 그건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나쁜 며느리인 건가요? 자, 어떠세요? 오직 공감분 코너를 떠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분의 하소연. 근데 저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하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한데 이분이 이렇게 쓰셨잖아요. 제사도 안 지내고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원래 가족 모이면 다른 집도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근데 그냥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앉아 있는 거 저도 사실은 좀 힘들어요. 특히 아버님 살아계실 땐 정말 힘들었거든요. 같이 가서 앉아 있는다는 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있고 사전에 이제 충분히 조금 양해를 많이 얻으셨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방법적인 측면에 조금 미숙함이 있었다. 저는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큰 잘못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되묻고 싶어졌어요. 명수님은요? 저는 어머님께서 어른이신데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가족끼리 모처럼 여행을 간다는데 이렇게까지 며느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보여야 했을까? 저는 음. 어머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상호작용인데 네. 제가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말이긴 한데요. 내가 수년 동안 꾸준히 써왔던 가장 제일 많이 썼던 말이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 내 엄마니까 내가 말해야지. 여기 아니라 부모님들은 반대로 듣고 싶어하지. 며느리가 와서 이 실제로 가는 게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 지금 남편과 이 글을 쓰신 분 이 두 사람이 그 역할을 바꿔서 했으면 훨씬 효과가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시부모가 아니고서야 못 가게 하거나 그렇진 않지. 서운하긴 하겠죠. 명절에 안 온다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은 명절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공식적으로 소위 말하면 합법적으로 자녀들을 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두 가지 실수를 한 거죠.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결정이 된 뒤에서 통보를 했고, 하나 더는 며느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반대로 처가 쪽에는 사위가 이야기를 했으면 훨씬 부드러웠을 거예요. 이런 태도랄까, 이런 스킬이 살짝 좀 아쉽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석 달 전에 예약하기 전에 가서 요즘 저기 애기 아빠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설에 한번 애기 아빠가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어 하는데 애도 그렇고 뭐 손주나 손녀 핑계를 대면서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시어머님이 거기다 대고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었을 텐데, 이제 뭐 미리 저질러 놓고 사후 통보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미리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제 안 가시더라도, 아니면 또 따라가신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비용은 조금 네. 제가 부담이 되니까 같이 뭐 그것도 부담을 괜찮아요. 한다 하더라도 좀 그런 말이라도 꺼냈으면 서운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게 빠졌네. 그렇구나. 그래서 며칠째 연락도 안 받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24개월이라는 게 저도 이게 뭔지 알거든요. 24개월이 넘으면 이제 그 비용을 다 내야 돼요. 근데 24개월까지는 그 항공세 이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10% 가격인가만 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이때쯤에 여행을 또 다녀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만저만 해서 딱 걸리니까 여행을 갔으면 하는데 또 설이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같이 가시는 게 어떠냐. 대신에 우리 말이라도? 친정도 같이 간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그 아드님이 네. 엄마에게 엄마 우리 이러한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여기 기술된 것처럼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달하는 게.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며느리가 얘기하지 않았을 뿐 아들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엄마 이번에 우리 못 오게 됐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 뭐 우리가 뭐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저는 그러는 게 어른들의 자세일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받고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는 건 저는 좀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단편적인만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상황은 모르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정말 잘하는 며느리였다면 또 달랐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분은 자기가 시어머니께 되게 잘했을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서로가 실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 며느리분 실수가 난 80% 이상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그 여행 가는 자식들 또 꽁하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왜 괜히 어른이겠어요. 어른이 아닌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이왕 벌어진 일을 왜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며느리는 아니신데요. 그냥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연락드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들 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남편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맞아, 본인이 하면 돼. 아니, 그거 정말 못합니다. 정말 못하고 남자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욕먹게 돼 있어요. 며느리 편든다,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작은 얘기를 나만 못해서 그런가 힘들어요 이게. 다른 걸 떠나서요. 아마 처가도 그럴 거고 네. 시가도 그럴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닌 상대의 며느리나 사위가 이야기해 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본성적으로 그렇다고. 뭐 맛있는 걸 보냈어. 근데 그러니까
시엄마가 아들 집에 맛있는 걸 보냈는데 며느리가 전화하는 게 더 좋죠. 네. 아들이 전화하는 것보다. 음. 그런 것 서로 간에 암묵적인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갖고 며느리가 시엄마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뭔가 좀 다른 식으로 미안함과 이런 걸 표시를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기다려 왔었는데 한 번도 상의도 없이 명절에 안 오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아들 시켜가지고 전화했다는 게 괘씸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사가도 아, 내가 샀더라도 우리 저기 애기 엄마가 사줬다고 이러면 좋아하시죠. 아니 하지 마. 그 상황에서는 절대 아들 가면 안 된다니까. 네네,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뵙고 그쵸. 결말을 지으면 훨씬 부드러웠을 거야. 네. 하여튼 여행 다녀오시면서 선물 좀 비싼 거 하나 안겨드리면 좀 여행 전에 시댁 찾아가야죠. 가야겠네요. 네. 선물 가야죠. 네. 나는 볼메 임지님이 네. 이분 편들 줄 알았더니 네. 오히려 화를 내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한번 해보면 이해한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일 뿐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심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감력을 갖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되게 쉬워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막 희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제가 늘 주장하는 그 태도 하나가 관계를 결정짓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와가지고 어머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24개월 어쩌고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는 설 명절에 여행 좀 갔다 올게요. 죄송해요 하면서 뭐 하나 이렇게 쌈박한 거 하나 이 선물 하나 딱 드리면 안 돼! 할 수 있어요. 지 남편 시켜가지고 얌체처럼 그렇게 하니까 화를 내시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며느리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도 없고요. 네. 나이가 시어머니 입장에 생각할 수도 없어요.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쪽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세 분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